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찬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 부동산 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전망하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또 제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기준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건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거래 절벽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약세를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를 볼 때 입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전에 하반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에 결국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로 인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강남, 여의도, 마포, 용산 등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기준금리를 3.25%, 3%로 낮추는 걸 시작으로 빠르게는 올 5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는 대출 부담 완화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대변수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경우 지역별 시장의 동향과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찬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또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만약 하락장에서 집을 산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하락장에서의 가장 리스크는 얼마나 떨어질 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영향이 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항상 모니터링하고요. 개인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가계 예산을 그냥 줄이기가 아닌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용 줄이기로 방향을 설정한 후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해서 금매가 났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는 심리적 공포로 인한 금매가 많아지기에 하락장으로 떨어진 가격에서 단지 내 시세보다 10% 정도 갑자기 떨어진 급한 매물을 노리는 것도 팁이고요. 또한 혹시 가격이 떨어져도 월세로 버틸 수 있는 알짜 물건을 찾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탄력성이 가장 빠르기에 입지가 좋은 역세권, 학군, 그리고 직주건접의 아파트 단지를 매수대기 전략으로 지켜보면 좋고요.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여건인지 현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하락장에 집을 사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짜 담이 커야 될 것 같고 그냥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승 시그널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은 거래량 증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죠. 특히 고점 후 저점이 멈춘 상태에서 거래 증가는 꾸준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전세 거래량과 동반 상승 시에는 실수 기반의 상승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분양 물량 감소 역시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또 청약 경쟁률 상승 시 실수요와 투자자 심리가 회복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이도 크잖아요. 뭐 앞서 얘기했던 미분양의 경우 대구가 또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으로 잘 내려가는 지역인데요. 네. 일단 미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많이 지금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입지가 좋았던 아파트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도 좀 상승을 했고요. 또한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향후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안정화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네.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에 앞으로의 금리 동향과 그리고 대구 중심 가죠 동성로의 공시률 등을 체크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어떤가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한번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면서 들썩이긴 했잖아요. 설 및 수도권도 코로나 이후 최고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부동산 하락기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심스레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가격 상승도 일부 지역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일부 지역에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재도입하여 투기성 거래도 억제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 어디다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를 봤을 때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고 보여지고요. 조기 대선이 끝나고 시국이 안정화되면 올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멈춰 있잖아요. 조기 대선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은 관망세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선 판세에 따라 투자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 즉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벌써 세종시가 심각하게 꿈틀거리고 있죠. 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만약에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가 되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규제 강화 시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감망세를 볼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건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네. 서울은 올해 약 4만 7천 호 그리고 내년에 약 2만 4천 호의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입주 물량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공급 부족과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대외 경제 변수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세가율을 보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의 동향도 체크하고 교통 호재 및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경기도는 GTX A, B, C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월판선 등의 주요 철도망의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교통 호재는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 금리 인하 시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중장기적 시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지역마다 다 달라서 합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세종과 대구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기 대선을 떠나서 올해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세종시 부동산이 요동쳤지만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아직도
최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한 상태고 경매 시장에 나온 매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보다 3월에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탄핵 이후 정부 세종청사 인근 단지에서는 한 달 만에 2억 원 이상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조금 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에 대선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연간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가인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계속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네. 올해에는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급 축소는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서 대출 부담이 줄고 그리고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이 중요 쟁점으로 보고요. 입지와 분양가나 고가 대비 현재가가 낙폭이 큰 주택부터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죠. 하지만 금리가 인하하니까 대출 부담이 덜할 것을 기대해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40% 선이 적정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심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급가 수요, 개발 호재 등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임진환님. 딸이 신혼부부인데요. 경기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을까 고민하던데요.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경기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GTX 노선이 서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군포나 뭐 의왕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면 괜찮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딸이 신혼부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약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책이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부부에 대해서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제가 임진환 님이라면 딸에게 경기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보다는 조금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네. 서울에 분양을 노려보시는 게 청약을 노려볼까요? 그렇죠. 아이 출산과 맞물려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면 좀 더 당첨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뭐 가치 상승으로 봤을 때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월세를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노후 대책도 안 되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 없이 빌라를 구입해서 주거비를 절약하는 게 좋을까요? 또 빌라를 구입한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건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노후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노후에 부채를 지고 노후 생활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나 기간이 길어봤자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노후에 대한 부분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끌고 가는 거는 빌라보다는 아파트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차선적으로 빌라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반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투자 개념이 아니고 주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 이런 방법이 아닌 만약에 청약 통장이 있다면 임대주택의 형태로 주거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콩으로 신경화님인데요.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생각 중이고요. 대선 이후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일단은 실거주니까 네.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판세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매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과 측정 혼잡의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향후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